특약사항이라고요? 그런 걸 언제 동의했다는 거죠?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집주인과 그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대결 내용 증명 발송 후 집주인이 항복하는 통쾌한 장면, 한편의 아침 드라마 같은 실화가 우리에게 선행해 진정한 의미와 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설명 없이 넣어진 조항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왔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30년. 그 집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음 달까지 이사 나가셔야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약 기간도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동의하셨잖아요. 집주인 사정에 따라 언제든 퇴거 요구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이라고요? 전 그런 걸 동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챕터 1 청천벽력 같은 퇴거 통보.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 앞에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찾아올 리도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동네에 저런 비싼 차가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김순분 씨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주인 아들이었어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불길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으로 안내했죠. 그는 제 초라한 집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달까지 이사를 나가주셔야겠어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계약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그게 특약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명품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더군요. 2년 전 재계약할 때 받았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년 전엔 집주인 아버지가 직접 오셨는데 그때는 무척 친절하셨거든요. 여기 보세요. 집주인 사정에 따라 언제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걸 동의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건 언제 이런 걸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여기 도장도 찍으셨고요. 분명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2년 전 일이라 그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혼집이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에요.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화면에는 정말로 결혼식 청첩장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갈 데가.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젊은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데 도와주셔야죠. 한 달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목소리에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절하면 안 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집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요. 너무 오래된 데다가
어머니께서 오래 사시다 보니 여기저기 손상된 부분도 많고 제 집을 흠잡는 듯한 말투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니. 68살에 새로운 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더군다나 혼자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보증금도 많이 올랐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나이를 말하면 다들 얼굴을 찌푸리며 어려워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집주인이 너무 나이 많은 분은 꺼려하세요. 보증금도 좀 더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딜 가나 냉대뿐이었습니다. 68세 홀몸 노인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뒤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뭔가 드라마에서 본 듯한 장면이었어요. 죄송한데 저를 아시나요? 할머니, 저 이지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무척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서요? 아버지라니. 누구 말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고. 점점 헷갈렸습니다. 전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 사람을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김순분 할머니 맞으시죠? 68세시고 이 집에서 30년 동안 사셨고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든요. 법무사요? 이지은이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부동산 계약 문제는 저한테 맡기세요. 계약서 좀 보여주실래요?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할머니 걱정하는 표정이 보여요.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를 직접 찾아뵙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할머니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계셔서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일단 계약서만 봐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도 같이 가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지은이라는 그 아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군요. 이 특약사항이 문제네요. 하지만 혹시 계약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기존 조건이랑 똑같다고 해서 서명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지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불리한 조항을 넣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제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내용 증명을 보내보세요. 특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퇴거 요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이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변호사 선생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내용 증명 양식은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해 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지은 씨.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너 아버지가 누구야? 내가 언제 도움을 줬다는 거지? 이지은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할머니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20년 전 일이거든요. 20년 전?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실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할머니가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기억이 번쩍 났습니다. 그때가 48세였을 때였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혹시 박기철 씨? 맞아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박기철이에요.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길에 쓰러져 있던 중년 남성을 도와준 기억이 났어요. 구급차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따라갔었죠. 아버지가 그때 일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할머니 소식을 계속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이지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할머니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런데 슬픈 소식도 함께 들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할머니를 꼭 찾아서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였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 후 집주인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함께 왔는데 아마 며느리 되는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내용 증명이 뭐예요? 변호사까지 끼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특약이라고 하니까 무효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점잖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옆에 있던 여성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하지만 집주인 아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때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나요? 전 그냥 기존 조건이랑 똑같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말이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급한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식도 다음 달인데. 옆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집을 꼭 갖고 싶어요. 신혼집으로 쓰려고 하는데 다른 집은 너무 비싸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이 집을 탐낸 거였어요. 급한 사정이 있으시면 법대로 하시죠.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시든지. 그때 이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약속 시간에 맞춰 온 거였죠.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아, 지은아. 집주인 아드님이 오셨어. 이지은이 집주인 부부를 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지은입니다.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집주인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법무사라고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네,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약 조항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무효라니. 그럴 리가.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관련 판례들도 준비했어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패소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서명만으론 안 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선행되어야 해요. 점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주인 아들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만 손해볼 것 같은데. 만약 계속 퇴거를 강요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결국 집주인 아들이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거 요구를 철회하겠어요.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떠난 후 이지은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예요.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참 신기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은혜는 평생 잊으면 안 된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계속 신경 쓸게요. 법적인 문제든 뭐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지은이 큰 봉투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할머니께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는데 생전에 못 드려서 늘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이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할머니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로 실려간 남성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할머니, 이 돈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아니면 이 집을 아예 사버리셔도 좋고요.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몇 주 후 정말로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년 동안 월세로 살던 집이 드디어 제 집이 된 거예요. 이지은이 모든 걸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안심이에요. 누구도 할머니를 내쫓을 수 없어요. 이제 제게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었죠.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때로는 작은 선행이 몇십 년 후에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울 생각이에요. 지은이가 말했듯이 받은 은혜는 평생 잊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질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충분한 설명 없이 넣어진 조항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내용 증명 발송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을 망설이지 마세요.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해서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